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군부대에 소름 끼치는 북문 괴담. 제가 군 내에서 사령부의 통신 지원 업무로 인해 거의 매일 출근하였기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일했던 사단은 모든 직할대가 한 부대에 깡그리 싹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령부를 기점으로 하여 반경 20km 안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몸담았던 정보통신대대, 화학대대, 공병대대, 헌병대대, 본부대대 등은 5km 내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화학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학대대로 들어가는 입구가 총 3군데가 있었습니다. 정문, 동문, 북문. 근데 북문은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이 불편하고 입구가 좁아 레토나만 지나갈 수 있고 K-200 화학정찰차 등은 못 지나가서 그렇다 등으로 폐쇄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에는 조그만 문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는 문 말고 문을 아예 활짝 열면 심지어 두둔반 2대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곳만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문과 동문은 한 군데가 약간은 노후화되고 또 활주로에서부터 이동하기가 좀 험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서는 그곳을 잠정 폐쇄하고 교통이 더 좋은 북문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사단장이 3월에 바뀌면서 낙후시설 개선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화학대 주임 원사가 진짜 노발대발하며 아예 사단 사령부까지 와서는 직접 각종 처부장들에게까지 큰 소리 내며 항의를 하더군요. 원래 그분은 사단에 들어오실 때 보면 아주 착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안이 결정되자마자 아주 이마에 핏대를 세우시고는 소리를 지르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소리치며 반대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북문 쓰면 애들 죽는다 였습니다.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 착하신 분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 란 생각도 들고요. 결국 그분은 도통사업을 막지 못하게 되자 화학대대 중사부터 상사까지 다 동원해서 사령부 앞에서 항명을 낸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국 북문은 사용을 하게 되고 그날 밤부터 문제가 생겼죠. 사령부에 보고는 안 되었던 시점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북문을 이용해서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 3명은 야간 근무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조용히 바뀐 주임원사에게 가서 말했답니다. 근무 무서워서 못 서겠다. 차라리 영창이라도 갈 테니 제발 빼달라. 그래서 주임원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하루는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진술서를 쓰게 했답니다. 근데 소름 돋는 일이 생긴 게 하나같이 진술서에는 한 여자를 봤단 글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는데 그 내용인즉슨 흰색 원피스를 입고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돌아다닌다. 이게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열댓 명 이상이 이렇게 말을 하니 주임 원서도 무시를 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근무를 안 서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해서 직접 간부 2명에게 근무를 서게 했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간부들이 난리가 났고 사령부에도 보고가 올라온 첫 시점이 됩니다. 근무 서는 곳은 네모난 아크릴로 쳐진 곳에 들어가 서는 것이었고 그 앞에 길이 쭉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근무 환경에서 둘이 후에 들어가 근무를 서는 거였고 중사는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사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했는데 중사 쪽에서 일이 터집니다. 중상은 열심히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또 정확히 3번 누가 아크릴판을 두들기더랍니다. 그래서 중사가 놀라면서 스마트폰 떨구면서 주변을 경계했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더군다나 하사는 열심히 호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 누가 장난친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자기가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더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진짜 허리를 굽히는 그 순간 누가 아크릴판을 부술 것처럼 미친 듯이 치더랍니다. 그래서 중사는 놀라서 자빠졌답니다. 그래도 중사는 중사인지 놀라는 와중에도 오대기 발판을 강하게 눌렀답니다. 그래서 지통실에 대기하던 주임 원서도 뭔가 일이 터진 걸 직감하고 오대기를 출동시켰는데 더 황당한 건 그렇게 소리가 나도 멀쩡히 근무를 하는 하사는 그냥 가만히 호안에서 전방 주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소리를 졌는데 대답은 또 잘하더랍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 하사하고 오대기하고 두 동반 끌고 헐레벌떡 내려왔고 중사는 부사수 하사에게 근무 잘 서라고 하고 이 앞까지만 정찰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대기 하사하고 병사들하고 같이 진입로부터 수색을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사 눈에는 이게 참 대박인 게 다르게 보였답니다. 하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중사가 오대기를 출동시키고 자기한테 이야기하더니 나간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혼자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랑 인터넷을 한 거죠. 전방주 씨는 개뿔 그냥 농땡이 치고 있었던 거. 그런데 그렇게 나간 중사가 뭐 하나 싶더랍니다. 그냥 궁금해서 스마트폰을 끄고 앞을 보니 저 앞에서 그러니까 중사랑 오대기들이 탐침봉으로 열심히 찌르고 있는 그 앞에 어떤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살랑살랑이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빛이 나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걸 왜 못 보지 싶더랍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소름이 짜르르 돋으면서 뭔가 큰일이란 걸 직감했고 그 즉시 피고심 6개의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무전하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서 나 여기 계속 있어서라는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하사는 얼른 왼쪽을 획 하고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 순간 안도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전화가 울리니까 스마트폰을 꺼냈는데 그 중사였고 그 중사는 바로 10m 앞에서 열심히 탐침봉으로 찌르고 있었고 그럼 누가? 하는 생각으로 사수석을 봤는데 사수석에서 누가 중사 스마트폰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하더랍니다. 근데 스마트폰 불빛이 얼굴에도 비치는데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더랍니다. 그 순간 비명을 지르려는데 똑똑 또다시 노크 소리 앞에서 들리는 그 노크 소리 그리고 하사는 앞을 보는 순간 어떤 여자가 자신을 보며 희죽희죽 웃고 있더랍니다. 중사는 열심히 탐침봉을 찌르고 있었답니다. 진짜 누군가 장난일 거라는 생각으로 찌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탕, 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오대기 애들을 봤지만 오대기 애들도 다들 북문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실탄도 안 주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대기 소대장 하사를 봤는데 하사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부사수가 걱정이 되어 북문으로 뛰어갔더랍니다. 총 12명이 열심히 북문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북문으로 들어갈 즈음 누군가 그러니까 하얀 원피스 여자가 북문 너머로 자신들을 보며 희죽희죽 웃더랍니다. 그러더니 북문이 쾅 하고 닫혔고 중사는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스마트폰도 없고 해서 오대기 소대장 하사에게 말했고 오대기 소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다른 직갈 부대에서는 총소리가 났으니 사단까지 보고를 하는 건 당연했고 사단에서도 화학돼서 총탄이 발사되었다고 보고가 올라왔답니다. 더 웃긴 건 그 부사수 하사는 호안에서 그대로 기절해 있었고 공포탄도 그대로였답니다. 5번이나 다시 다른 사람들이 세어봐도 그대로였답니다. 결국 그 하사는 의무대대로 후송되고 그 다음 날에는 상사 1명, 중사 1명, 하사 1명 이렇게 3명이 호밖에서 근무를 하고 뒤에서 병사 5명이 대기하는 걸로 해서 근무가 바뀌었답니다. 그렇게 바뀐 근무 방법으로 서 있는데 간부 3명이랑 병사들이랑 화기애애 노가리를 까고 있다가 좀 시들시들해졌고 서로 그냥 딴짓 스마트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상사는 열심히 가운데 의자 놓고 앉아서 스마트폰 중이었고 하사랑 중사는 게임 이야기 중이었는데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상사가 뒤에 병사를 부르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병사들 5명은 모두 자고 있었더랍니다. 근데 또다시 툭 상사는 뭐지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애들을 비추다가 크게 비명 지르며 넘어졌고 중사랑 하사도 비명 지르며 위병소를 뛰쳐나가 도망치다가 논밭에서 굴렀습니다. 이유인즉슨 상사가 툭 소리가 난다며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애들을 라이트로 비추기니 둘 다 눈길이 가더랍니다. 근데 한 명 한 명 살펴보는데 병사들 뒤에 누가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추는데 어떤 여자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병사들 방탄 헬멧을 재미있다는 듯이 툭툭 치고 있었던 소리랍니다. 그러더니 살살 다가오는가 싶다가 갑자기 상사 앞에 나타나서 얼굴을 가져다 대면서 희죽하고 웃더랍니다. 결국 상사, 중사 둘 하사 및 병사들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사령부에 들어와서는 아주 상세히 보고했고 다른 처부장들이나 참모총장, 사단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답니다. 그리고 하사는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그때도 똑같이 보고를 했답니다. 더 황당한 건 김으로 그날 당시 CCTV 영상을 보니 아주 가관이었고 저도 직접 봤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호 안에서 불빛이 조그만 게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중사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엎어지고 하사는 스마트폰 하는 중이고 근데 오대기가 오고 중사가 나가고 두둥반 불빛에 그림자가 생긴 걸 보는데 소름이 돋는 게 사람은 12명이었는데 나가는 그림자 수를 세어보니 나가는 그림자 수는 11명이었습니다. 분명 하이라이트에 의해서 그림자가 안 생길 수도 없고 중사가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 수는 12명이었는데 그들에게 다 그림자가 비추는데 한 명만 그림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사가 갑자기 놀라서 쓰러지고 그 병사가 살며시 들어오더니 CCTV 보고 기죽 웃었습니다. 그럼 그 병사는 누굴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근무선은 그들하고 병사들이 보이는데 병사들이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들 졸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움직이는 병사들 머리가 마치 누군가가 가지고 논다. 쓰담는 다 이런 느낌이더군요. 그러다가 상사가 돌아보다가 비명소리에 놀라서 병사들도 도망치는데 그때 병사들의 숫자는 6명이었습니다. 원래는 5명이 근무를 서는 것인데 말입니다. 한 명은 도대체 누굴까요?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그 주임 원사는 다시 복직되고 북문은 다시 폐쇄되었고 지금은 그 북문 근처로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었다. 오늘 아주 소름 끼친 경험을 했네요. 오늘 쉬는 날이라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랑 모텔을 갔죠. 놀다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졌고요. 근데 커피집 가서 커피 마실 때부터 피곤하더라고요. 눈도 감기고 이상하게 배고프고 여자친구도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집에 가라고 해서 몇 분 더 있다가 여자친구 집에 가는 거 보고 저도 들어갔는데 집에 웬 손님이 있는 겁니다. 웬 스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집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는 무교거든요. 절도 다니지 않고요. 스님이 있길래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온 손님이니 인사하고 화장실 가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스님이 절 보시더니 대뜸 하는 말씀이 제가 영매 체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갓난아기가 저한테 붙어 있다고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황당하기도 하고 소름 끼치기도 했지만 시키는 대로 앉아서 스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하하니 영가가 붙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제 이마를 누르고 배를 누르고 손목도 맵집듯이 누르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뭘 읊더라고요. 중간중간 목탁도 치시면서요. 그러더니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놓으려고 어머니께 시키더라고요. 그러고는 아기 영가가 제 몸에서 떼어졌다고. 근데 웃긴 건 그 아기 영가는 극락에 가지는 못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더니 그런 곳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마 모텔이겠죠. 그러고는 차 한 잔 더 얻어 마시고 스님이 가셨는데요. 그 스님 가시고 어머니한테 저 스님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집 층에 사는 다른 호실에 불교 신자가 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거기 갔다가 나오는 길에 저희 집 쪽으로 큰 뱀이 기어 들어가더랍니다. 물론 진짜 뱀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스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깨끗하더랍니다. 분명 뱀 구렁이가 저희 집에 들어온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깨끗하니 말이죠. 그러고는 한참 있다가 집에 제가 오니 제 뒤에 아기 영가와 뱀이 붙어 있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소름이 돋네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고 미쳤다고 스님이 그런 말을 지어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한테도 뭐 금전이나 이런 건 요구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이야기, 창밖의 남자. 20년 전 추석인지 설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친가 식구들이 명절을 겸해서 할아버지 댁에 모였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할아버지 내에는 시골의 야트막한 산 중턱을 깎아 집을 짓고 살고 계셨는데 온 식구가 모이면 집안의 어른들과 남자들은 본체에서 며느리와 아이들은 별채에서 잠을 잤습니다. 단칸방 하나인데다가 명절 아니면 쓰일 일이 없어 보일러도 설치되지 않은 별채에 어머니와 숙모 3명,
아이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충 대여섯 명쯤 있었습니다. 문득 추웠던 기억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추석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들대로 모여서 주무시고 저는 또래 사촌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인지 뭔지에 눈을 떠보니 맞은편 벽면에 자그마한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캄캄한 밤중이라 이목구비는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상체를 기울여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니들 중 한 분이 이부자리에 앉아 창문 너머의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비교적 젊고 낯선 음성이었기 때문에 금방 막내 숙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혼부부로서 시댁에서 처음 명절을 보내는 막내 숙모가 잘 자고 있는지 걱정돼서 막내 삼촌이 확인하러 왔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저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체에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식탁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막내 삼촌에게 어젯밤 외숙모 보러 오셨을 때 몇 시쯤 됐었느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막내 숙모가 화들짝 놀라더니 사례가 들려 캑캑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둘째 숙모가 놀란 표정으로 너도 어젯밤 뭔가 봤느냐고 거꾸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봤던 대로 창밖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막내 숙모와 대화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삼촌이 잘 자고 있나 확인하러 온 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어수선하게 끝나고 어머니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들려주신 말씀은 무척이나 기괴한 것이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막내 숙모는 기독교 집안의 아들인 저희 막내 삼촌과 결혼하시면서 종교를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이상한 기척에 눈을 뜬 막내 숙모는 누군가 창문 너머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와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엑스야 돌아와라. 함께 가자. 너는 그쪽 사람이 아니다라고. 막내 숙모는 겁에 잔뜩 질렸지만 이대로 자는 척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몸을 일으키고 창문 너머의 누군가를 향해 몇 번이나 물러가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참 말씨름을 하던 중 창밖의 실루엣이 가깝다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고 막내 숙모도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 저희 어머니와 숙모들에게 울며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들도 기독교인인지라 막내 숙모의 말을 믿어주면서도 시댁에서 긴장을 많이 한 탓이라고 반신반의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별채에 가서 창문을 보니 과연 어젯밤 방을 들여다본 사람은 절대로 막내 삼촌일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은 삼촌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은 곳에 달려 있었고 무엇보다 들여다보는 자세를 취하려면 키가 최소한 3m는 돼야 했으니까요. 누구였을까요? 어디로 돌아오라고 했던 걸까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을 부르는 방법과 퇴치하는 방법. 대학 입시를 위해 슬슬 공부를 시작할 때인 고1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겪은 일입니다. 그때 당시 친구와 같이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오전에 학원을 마치고 독서실에 가서 오후 9시쯤에 공부를 마친 뒤 독서실을 나와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놀이터에서 얘기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먹고 집으로 귀가 그리고 컴퓨터를 뒤적거리다 자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구와 놀이터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쩌다 보니 귀신이나 심령현상에 대해 얘기하게 됐죠. 사실 친구가 귀신을 아주 무서워하거든요. 여하튼 여러 얘기를 하던 도중 제가 겪게 될 사건의 발단이 돼 그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해주는 얘기를 겁에 질려 듣고만 있던 친구가 얘기 하나를 꺼내더군요. 학원 국어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라고. 그 선생님은 친척 중에 무속인이 한 명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여러 귀신이나 심령현상에 관한 책과 문서들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귀신을 부르거나 퇴마까지 해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진짜 있냐? 라고 웃어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친구가 이어서 한 얘기는 귀신을 불러서 퇴치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장소는 밀폐된 공간. 우선 손가락을 반만 오므린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만 피는 겁니다. 그 상태로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두 팔은 앞쪽을 향하여
구부정하고 편한 위치로 올립니다. 이 말까지 들은 후 저는 웃으면서 장난으로 이러면 되는 거요? 응? 이렇게 하면서 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국어 선생님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친척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운기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나 신 내린 사람이 귀신과 잘 접하게 된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자세로 눈을 감은 뒤 다른 생각 말고 앞으로 올린 손 검지와 중지 부분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키고 모든 감각을 손끝으로 보내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답니다. 그런 상태로 한동안 있다 보면 손끝에 뭔가 느껴지면서 등골이 오싹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오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오싹하다가 정말 심하게 서늘함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귀신이 안기를 느끼고 바로 앞에 온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간단한 대신 어떤 귀신이 올지 대화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라고 합니다. 부르는 건 여기까지이고 퇴치하는 방법은 양손. 앞에 양기를 보고 온 귀신을 오른쪽 손을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퇴치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귀신인지 모른다는 것. 퇴치에 실패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친구의 말은 여기까지였고 서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가 11시경. 인터넷을 끄적이다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 호기심에 위 방법대로 해봤습니다. 방안 불은 끄고 컴퓨터만 켜놓은 채로 조금 뒤 맞다. 저는 몇 번의 서늘함 끝에 정말 그 전에 몇 번과는 다른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느낌 탓이겠지 하고 그 다음 동작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 몇 번의 서늘함이 지나간 후 시계를 보니 11시 조금 넘었었나. 아무튼 꽤 긴 시간이 흐른 줄 알았는데 20분쯤 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군요. 뭐 했냐고.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제 방에서 멀리 있는 편인 주방에서 뭔가를 느끼고 오시다니. 전 은근히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회에 다니시는데 남들보다 신앙심이 무척이나 좋으시거든요. 그런 어머니께서 뭐 했냐고 불안한 얼굴로 물으시다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선 잠시 제 방에 계시다 나가셨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상하더군요. 평소엔 보통 한두 시쯤에 잤었는데 11시쯤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졸리더니 엄청 오래 잔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에는 갑자기 눈이 한순간에 떠지더군요. 마치 아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이 뚜렷한 의식이 있는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군요. 가위에 눌린 거였습니다. 전에 친구들한테 들어보기만 하고 실제로 처음 눌려본 건데 얘기해 준 거하고 다르더군요.